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30일 월요일 오후 3시 43분입니다. 지난 금요일 복습 좀 간단하게 할게요.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겉으로 봤을 땐 혼조했으나 실질적으로 분위기는 다소 좀 안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신나게 올라가고 있었죠.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난 금요일 복습이라고 해서 메모장에 좀 써봤어요. 일단 금요일 낮에 일본 이시바가 당선이 됐습니다. 일본 정치 이슈죠. 그래서 엔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엔 강세는 통상적으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렇게 연관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주식시장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칩니다. 잠재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만한 이슈가 나온 거죠. 그리고 알아야 될 게, 중국에서 자국 기업들한테 엔비디아 칩 좀 그만 샀어라,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중국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빅테크의 약세다, 빅테크에 좀 안 좋은 분위기를 줬다, 이겁니다. 이로 인해서 나스닥이 좀 약했고요. 근데 미국 증시 개장 전에 발표한 물가지표는 양호했습니다. 물가가 천천히 잘 떨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는 아니고 천천히 물가가 잘 떨어지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해도 되겠다. 금리 인하 기대 강화로 인해서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약세, 중소형주 강세. 그래서 시장은 혼란했는데 전반적으로 장중에 계속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좀 안 좋았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었겠고요. 주식시장 분위기가 다소 조금 좀 다운되다 보니까 물가지표를 보고 나서 채권시장이 이거를 또 힘을 입어가지고 하여튼 채권시장의 조정이 좀 끝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일단 채권시장의 조정은 끝났다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면은 또 그러면 또다시 조정이 연장되는 거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 상황에선 조정이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지표로 인해서 조정 끝,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채권과 주식이 서로 이종 자산이지 않습니까? 다른 종류의 자산인데 주식이 올라가면 채권이 떨어지고 채권이 올라가면 주식이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한동안 주식이 좀 올랐었잖아요, 그죠? 채권이 좀 조정이 나왔었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이 주식이 조금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되고 있고 채권이 다시 슬슬 머리를 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자산 배분의 측면에서 채권의 조정이 끝났다. 일단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잔잔한 그런 우려를 좀 낳게 하죠. 그래서 일부 경계할 포인트가 등장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 일부 경계할 포인트가 등장했다라고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식시장이 완전히 꺾였다라고 할 수는 없다. 주식시장은 아직까지는 이 정도로는 안 되고 이거는 상승이 둔화가 된 거지, 상승이 둔화된 거하고 하락 전환은 다른 거라 말씀드렸죠, 그죠? 지금은 워낙 탄력적으로 오르던 미국 증시가 다만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된 거지, 이게 지금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강한 어떤 매도세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락을 전환하려면, 방향을 꺾으려면 매도세를 봐야 됩니다. 이 방향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의 등장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걸 확인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강하다라고 봐주긴 봐주는데 상승 탄력이 둔화됐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채권이 살아나려고 그런다. 다시 엔화가 강세가 나타나려고 그런다. 혹은 빅스가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살아나려고 그런다. 이런 점들을 이제 경계해야 되는 포인트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경계? 아래쪽으로 장차 전환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집중을 다시 해야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복습은 끝났고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일단 분위기가 아주 혼란했죠, 그죠? 폭등하고 있는 중국 증시, 그리고 폭락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증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되긴 될 텐데요. 일단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중국은 항상 청개구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올라가면 전 세계 증시가 다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도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어떤 국가별 입장에서, 나라별로 이렇게 보자면요, 이런 관점으로 하나 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주도주 그런 거 입장에서, 그죠? 미국이나 지금까지 주식시장 세계 증시의 대장이라고 한다면 미국, 일본, 아니면 독일 증시 이런 데를 꼽을 수 있겠는데 얘네가 올라가니까 얘네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중국 증시가 올라간다,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사실 이거나 비슷하네요.
아니면 또 업종별 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뭐 미국 반도체 뭐 그런 것들이 약했으니까 어쨌든 뭐 주도주 섹터들 뭐 그런 것들이 약했다. 네, 일본 반도체, 한국 반도체가 약했다. 뭐 하여튼 뭐 이런 관점으로도 업종별로도 어쨌든 뭐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뭐 어떻게 설명이 되든 간에 중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일본하고 한국은 오늘 좀 타격이 컸습니다. 일본하고 한국은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전환은 아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전환의 어떤 그런 신호가 등장하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근데 미국은 괜찮습니다. 오늘은 아직까지는 괜찮죠. 왜냐하면 미국 증시 아직 문을 안 열었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약하면 미국 증시도 좀 오늘 밤에 좀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들긴 하네요. 일본과 한국은 어떤 전환을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해서 저는 일단은 뭐 전환이라고 일단 선언은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워낙 전환 초창기이기 때문에 워낙 전환 초창기라서 뭐 속임수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검증은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 전환이 되었다라고 가정하고 일단 그 상태에서 반등시 매도 전략 이제 이렇게 일단 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본, 한국 증시 기준으로 해서요.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참 그걸 말씀 안 드렸네. 내일 한국 증시 휴장이죠, 그죠? 내일 휴장이라도 내일 아침 영상은 정상적으로 녹화하겠습니다. 영상 녹화 일정 좀 말씀을 드려봤고,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기술적인 분석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잠시 후 유럽 증시는 일단 좀 약간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출발을 할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유럽 증시 독일 증시 한 0.3%, 프랑스 한 0.1%,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일단 하락 출발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주식 선물 시장도 분위기가 다소 좀 안 좋게 일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뭐 특별한 경제 지표 발표는 없고요. 내일부터 해서 이제 뭐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뭐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있었던 일들 좀 하나씩 좀 더 보자면은 일본 증시부터 좀 볼까요? 낙폭이 굉장히 컸던 일본 증시. 엔화 강세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선거의 여파가 좀 크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음봉이면은 일단은 저는 하락 전환됐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뭐 여기 보조지표 이런 건 안 띄워놨지만 이 정도 했으면 5일선 같은 걸 한번 깼겠죠, 그죠? 아마 몇 거래일 정도 좀 확인은 할 수 있어요. 들썩 올라가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한 번에 죽는다? 솔직히 엄청난 제 생각엔 정치적 이슈 한 방으로 이게 갑자기 여기서 계속 지난번처럼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아직 미국 증시도 좀 확인하고 해야 되니까 이거를 좀 들썩들썩 하면서 진짜 이게 하락 신호가 맞는지 검증 정도를 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근데 이런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런 걸 보고 일단은 방향은 좀 틀어졌구나, 일단 이런 생각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으니까 그에 맞게 일단은 약간 이제 지금까지는 눌림시 매수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는 눌림시 매수가 아닌 반등시 매도를 일단은 밑바탕에 좀 깔아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본 증시가 이런 모습이었고요. 엔화 강세도 계속 되었습니다.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나오지? 엔화 강세도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어요. 물론 뭐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찔끔찔끔 빠지고 있다. 아래쪽으로 가는 게 엔화 강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빠지고 있다. 뭐 이런 모습을 봤고요. 중국 증시는 어마어마합니다. 상해 종합인데 오늘 이게 몇 프로 오른 건가요? 상해 종합이 오늘 7%. 와, 엄청나네요. 화끈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엔 조금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번엔 요 모습이었죠. 이거는 좀 너무 투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엔 좀 단기 오버슈팅이 심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해가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오랜 느긋한 하락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좀 눌림 이런 게 여기서 하방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누적됐다고요. 그 포지션들이 숏 커버링이 걸리면서 이렇게 지금 폭등을 하는 건데, 아무튼 그래도 이거는 조금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중국 주식으로 수익 짭짤하게 보시는 분들은 슬슬 이제 현금 비중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현금 비중을 슬슬 늘려가야겠죠. 지금 중국 상해 종합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어떤 중요한 마디 가격 이런 데 있죠. 여기 저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뭐 하여튼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가격이 중요한 데인데
야, 여기도 아니고 직전 고점 여기도 아니고 이제 전 고점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사실 여기를 넘어서야지 본격적인 상승 추세의 극복이거든요. 이게 몇 년치 상승 추세를 이제 여기를 넘어가야 사실 이 자리를 넘어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극복인데, 야, 이건 좀 개인적으로는 사실 물론 아직까지 매도 신호가 나온 건 아니죠. 이게 지금 당장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는, 이런 급등 패턴은 좀 이제 슬슬 현금 비중 확보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몇 프로가 움직인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홍콩도 제법 많이 움직였고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중국 증시 투자하셨던 분들은 슬슬 어쨌든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들 물론 뭐 중국 상해 종합 이런 걸 보면 뭐 여기까지 오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홍콩 지수인데.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세가 나타나는 게 좀 흔치가 않죠. 어쨌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올랐던 요만큼 대략적으로 어떤 뭐 기술적 분석 뭐 그런 걸 할 때 요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긴 있는데, 이게 도형 그리는 게 없나? 잠시만요. 아, 여기 있구나. 도형 그리는 게 있죠. 대략적으로 지난번에 첫 번째 파동이 올랐을 때 요만큼 올랐잖아요. 두 번째 오를 때 요거 정도 비스무리하게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빠졌다 올랐다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목표치 좀 약간 좀 넘어가고 있죠. 현금 비중을 슬슬 확보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중국 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약간 단기 오버슈팅 냄새가 단기 오버슈팅 냄새가 솔직히 좀 진하게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저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뭐 이런 일부 경계할 포인트들이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점들과 연계해갖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좀, 이건 어쨌든 개인적으로 좀 많이 위험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건 어쨌든 안 건드리는 게 좋다. 여기다 대고 하방 베팅 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이걸 주식이 좋다고 지금 돈 사들고 여기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이제 중국 증시 이런 거는 이제 타짜의 영역이고, 이 자리는 이제 뭐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나 자신 있으신 분들이나 하시는 거지, 보편적인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중국 증시에 당분간 좀 관심을 끄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굉장히 위험한, 좀 너무 비이성적인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뭐 일본하고 한국 증시가 박살나는 데 비해 중국 증시는 매우 잘 나가고 있죠. 이 중국 위안화가 요즘에 계속해서 중국 증시 강세와 함께 중국 위안화 강세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같이 간 거죠. 주식시장하고 위안화 강세, 주식시장 강세, 이게 같이 나간 건데, 이게 아래쪽으로 가는 게 위안화 강세죠, 그죠? 위안화 강세, 주식시장 강세 같이 갔는데, 만약에 주식시장이 이제 다시 뭐 하락을 하거나 조정을 한다 그러면 아마 위안화도 다시 약세로 좀 전환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환율이 이렇게 뭐 같이 움직이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고 하니까 그런 것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중국 관련된 자산은 지금은 잘못 건드리면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응이요. 뭐 대략적으로 뭐 요까지만 좀 말씀드리고, 그 유럽 증시는 지난 금요일 날 급등했거든요. 이렇게 독일 증시인데 신고가 랠리 있었죠. 신고가 랠리 있었는데 오늘 아시아 증시 분위기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하여튼 이런 것들 지금 이렇게 좋다고 좀 추격 이런 거보다는 아무튼 주식으로 지금 돈 버신 분들은 슬슬 현금 비중 확보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다소 좀 듭니다. 좀 지금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일부 경계해야 될 포인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부 지수들은 중국이나 독일 이런 주식시장들은 지금 약간 좀 단기 오버슈팅 단기 오버슈팅 시세 같은 게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다 같이 좀 고려를 해보면, 어쨌든 지금은 현금 비중 좀 늘리거나 아니면 좀 공격적으로 좀 하실 분들은 하방 베팅도 뭐 생각은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방 베팅의 신호가 나온 자산들에 한해서 개인적으로 일단 뭐 그렇게 봅니다. 다 뭐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은 뭐 특별한 이슈 그런 거 없고, 한국 증시 좀 볼게요. 한국 증시가 오늘 좀 화려했는데, 제가 차트에 선을 하도 복잡하게 그어놔서 그냥 이제 편의상 그냥 오늘 편의상 업종 지수에 있는 코스피 200 현물 지수 차트, 현물 지수로 좀 볼게요. 코스피 200인데 오늘 왕창 빠졌죠. 한 2.5%,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오늘 코스피가 뭘 했냐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코스피는 보시다시피 241선이 머리 위에 걸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그 자리를 지난번에 돌파한 척 했는데, 결과적으로 몇 거래일 동안 테스트를 했는데 못 넘은 꼴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일봉상에서 일단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부분이에요. 일봉상에서 먼저 살펴야 될 점. 지금 일단 코스피는 일봉상에서 지금 큰 추세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매우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좀 경계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인데, 어쨌든 하락을 하다가 지금 이제 중요한 어떤 이평선 241선 이런 거에 지금 걸려가지고 여기서 지금 가려다가 3일 동안 시도하다 못 넘어서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훅 나온 거고, 이건 어떤 강력한 매도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도 좀 일봉을 좀 잠깐 보자면은, 아까 코스피는 241선이었죠. 근데 이 코스닥은 지금 61선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코스닥은 한 61선에 걸렸다. 뭐 누가 더 약하다, 누가 더 강하다, 뭐 그런 거는 솔직히 뭐 비교를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이 기초 체력 자체는 보시면 지금 코스닥이 훨씬 약한 거예요. 그래도 그 코스피는 이제서야 꺾이는 건데, 코스닥은 이미 좀 꺾이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코스닥은 조금 먼저 꺾였고 지금 이제 슬슬 이제 시세가 약간 진행 중, 하락 시세가 좀 진행 중일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일단 다시 차트 좀 보자면 61선에 걸린 겁니다. 지난번에 오버슈팅 해갖고 61선을 하루 넘어가서 안착을 했었는데, 몇 거래일 동안 확인해 보니까 못 넘겠다, 61선 맞고 밀리자,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은 좀 주춤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여기서 지금 쌍바닥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뭐 21선 이런 것들이 빨간색 선인데, 지금 이런 선들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훅훅훅 빠질 거야 라고 이렇게 마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일단 어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어떤 의미 있는 매도세, 어떤 전환을 하겠다는 그런 신호들은 등장을 했고,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전반적인 지금 이제 상황이 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큰 그림을 보자면은 일단 중장기적인 지금 건강 상태가 지금 둘 다 안 좋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요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삼각 수렴형 딱 그려갖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놀다가 여기서 이렇게 위로 넘어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중장기적인 뭐 추세를 결정하는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제가 한 1, 2주쯤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강해서 이걸 넘어갔지만 한국 증시는 지금 이걸 제대로 지금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어떤 하락 전환으로서의 지금 신호가 전 나왔다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신호 나온 게 진짜라고 한다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추세적으로 좀 많이 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코스닥에서 삼각 수렴형이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길 넘어갔었다고요. 넘어갔었는데 여기서 꺾여버리면은 이 삼각 수렴형을 위쪽으로 돌파했던 이게 거짓말로 인식이 되면서, 속임수로 인식이 되면서 훅 죽어버릴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게 훅 연결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대략적으로 차트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이제 가운데로 딱 갈라서 보면요, 위에 구간, 아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뭐가 괜찮았는지 위에 구간에서 놀고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절반 정도 됩니다. 이 자리가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만약에 붕괴된다라고, 지금 만약 여기서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삐끗 잘못하면은 이제 아래쪽에서 놀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요. 그런 점들을 좀 경계해야 할 수 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1선이라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이렇게 폭등했던, 지난번에 급반등했었던 이런 매수세들이 아직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지난번처럼 이렇게 푹푹푹 빠지는 대폭락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처음 빠지고 이런 구간이라서 비교적 시원하게 빠질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엔 지금 보시면 이 밑에 뭐 잡다한 선들도 있고 여기서 몇 번이 거래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빠지더라도 좀 반발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렸죠. 단기적으로 빠지다 하더라도 조금 예전처럼 막 대폭락은 아닐지도 모른다. 근데 찔찔찔찔찔 일단 하락 압력을 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하락 전환 신호가 나왔는데 이게 맞다라면, 여기서 빠지는 게 진짜라면은 이제 코스닥은 박스권, 그죠? 위가 아니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어떤 레벨 다운 같은 걸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뭐 잘못 눌러가지고 이게 나오네요. 코스피도 그래요. 지금 코스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코스닥과 약간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꺾이는 거는
이 밑에 쪽으로 확 내려올 수 있다라는 그런 중장기적인 어떤 레벨 다운 그런 거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코스피도 그죠? 코스피도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었다고요.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었는데 위로 넘어왔다가 지금 너무 급격하게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기초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유의하셔야 된다. 지금 지금 일단 저는 매도 신호가 나왔다라고 보는데, 일단 하락전환 신호가 나왔다라고 보는데, 검증은 하겠죠. 2, 3거래일 정도 검증은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삐끗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자세한 분봉 뭐 이런 것들 내용 좀 볼게요. 오늘 사실 좀 한국 증시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오늘 같은 날 좀 잘 보셨어야 되는 날인데, 이게 이제 5분봉입니다. 여기 있는 요 구간은 이제 지난 금요일이었고요. 요 구간이 이제 오늘 거래됐던 그 부분이죠. 자, 오늘 이제 뭘 했냐? 여기 있는 5분봉에서 보시면 여기 이 갈색 선 올라오는 게 일봉에서 5일선에 해당하는 선인데, 오늘 고민한 거예요. 오늘 이제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 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선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오늘 고민을 한 거예요. 아침에 여기까지 훅 빠졌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후 1시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밀렸죠. 이거는 이제 뭐다? 이거는 명확하게 여기 진하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갈색 선을 아래쪽으로 이제 틀어내겠다. 5일선의 기울기를 아래쪽으로 만들어내겠다. 나 이제 하락전환 하겠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좀 심각한 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좀 세게 빠져가지고 이게 그 뭐 21선, 11선 이런 것까지 지금 다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여기 있는 지금 이게 일봉에서 21선에 해당하는 자리, 일봉에서 11선에 해당하는 자리, 이런 자리들이 지금 다 지금 안 좋은 모습이라, 지금 이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빠졌다가 요까지 오르고, 이 위에 올랐던 게 속임수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N자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큰 차트 보면서 일봉에서 어떤 전반적인 거 말씀드렸는데, 5분봉에서도 그런 게 얼핏 보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례 한번 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난번에 이때가 언제냐면 8월 1일 그때 일봉이 어떤 모양이냐면, 8월 1일 날 이랬죠. 이때 막 폭락하기 직전에 이때, 지금 이때와 비슷한 느낌일 수 있어요. 이때와 이때가 지금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일 수 있습니다. 좀 경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물론 미국이 잘 회복을 해주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이 삐끗 잘못한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최근에 이 좋았던 그 부분은 이 지난번 8월 1일 날처럼 약간 오버슈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다. 뭐 물론 뭐 낙폭이나 그런 거는 뭐 조금 뭐 제한적이고 뭐 그럴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간 좀 그런 걸 좀 주의해야 된다. 지금 이게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21선이라고요. 일봉의 21선에 해당하는 자리인데, 지금 이 선을 지금 제대로 극복을 못 해가지고 이걸 지금 뭉개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이런 모습은 굉장히 안 좋다. 오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이 시간이었다. 오후 1시 정도, 1시 20분, 뭐 30분 이 정도 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 여기서 이렇게 훅 붕괴시킨 것 자체가 일단은 다시 한번,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는 괜찮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지난번 수요일 날 한번 5일선 붕괴시켰었고, 오늘 다시 한번 붕괴시켰었으니까 오늘 집중했어야 되는 날이고, 여기서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네? 그럼 반등시 매도 전략 해야지 하면서 여기서 집중을 하셨어야 된다는 게, 이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어떤 뭐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보편적인 뭐 조금 확인을 하는 안전한 그런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집중을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은 됐다. 그래서 일단 아래쪽으로 꺾이겠다라는 걸 일단 확인을 했으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포지션 잡으신 분들은 아래쪽으로 들고 가면은 일단 되긴 되겠죠. 특별히 뭐 그러니까 미국에서 뭔 일만 나지 않으면 뭐 갑자기 뭐 미국 증시가 대폭등하거나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한국 증시는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국은 아래쪽으로 가자, 어떤 이런 거를 오늘 확 보여줬기 때문에. 코스닥도 비슷해요. 코스닥도 5분봉인데 이 부분이 지난 금요일 날 거래됐던 자리, 요게 이제 오늘 거래됐던 그런 내용이죠. 얘도 비슷합니다. 이 5일선이 여기 올라오는 요거죠. 일봉에서 5일선에 해당하는 걸 5분봉에서 본 거예요. 이 선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훅 붕괴를 아침에 시켰었다가 아침에 여기까지 훅 붕괴를 시켰었다가 반등이 한번 세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반등이 세게 올라오면서 뭘 했다? 다시 한번 5일선을 돌파한착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무지하게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다? 이 자리를 딱 붕괴시키면서 이제 이
5일선에 대한 테스트는 끝난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빠져서 마감했다 이거고요. 지금 이런 모습은 이제 이렇게 올라온 5일선을 아래쪽으로 꺾겠다라는 그런 강한 매도세가 등장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일단 전환이 됐다라고 봐야 한다 이겁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 강하게 올라왔었고, 여기 있는 요게 일봉에서 11선에 해당하는 거, 요게 일봉에서 21선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지지선들이 그래도 아직은 좀 있기 때문에 이 빠지면서 버벅버벅 좀 반등이 좀 많이 올라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떤 이평선들이 지금 다 아래로 꺾이고 있고 뭐 이렇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하방 진입 생각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하셨었어야 되고, 주식을 끝까지 들고 오신다 하더라도 여기쯤에서 주식을 여기서 꺾이는 거 보고 주식을 들고 오던 주식을 매도하셨는 게, 그게 이제 좀 정석적인 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한국 증시는 양대 지수가 골고루 다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하면서 아래쪽으로 가겠다, 일단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어쨌든 투자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뭐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어떤 신호가 등장했으니까 뭐 그런 거를 걱정할 게 아니고, 일단 신호 등장했으니까 뭐 신호등에 불이 들어왔으니까 뭐 길을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되면 도망가야죠. 하여튼 변동성 지수도 찔끔찔끔 오르고 있고요. 오늘 풋옵션들도 좀 움직였단 말이에요. 풋옵션들도 지금 보시면 이런 모습들, 풋옵션들이 얘네도 5일선을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훅 살려내는, 5분봉인데 이런 식으로 훅 살려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풋옵션들이 살아나고 있으니 좀 주의해야 된다,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들도 지금 막 살아나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 말씀드렸고, 오늘은 뭐 전 종목 다 빠지더라고요. 전 종목 전 업종 골고루 다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치워서 주식이 빠졌구나, 뭐 이런 내용들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게 엔화의 영향인지 원화는 오히려 더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 지속 중. 이거는 뭐 달러 약세 나오는 거, 지금 달러 인덱스 약세 그런 거하고는 별 관련이 없어요. 요즘 원화는 보면요. 하여튼 잘 빠지고 있다. 아직 바닥 안 나왔으니까 달러 사시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뭐 종목들 뭐 딱히 볼 거는 없긴 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이 지난번에 단기 바닥을 제가 만들었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오늘 다시 저점을 깨버렸잖아요. 이러면 지난번에 단기 바닥 만들었던 게 약간 속임수 혹은 뭐 또다시 하락으로 전환, 일단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볼 게, 삼성전자가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좀 빠져갖고, 뭐 물론 지지선이 있다라고 다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계속 좀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양대 지수들은 다 하락 전환 됐다, 뭐 이렇게 일단 오늘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과연 빠지면은 얼마나 더 빠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주식하면서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아래쪽으로 가겠다 하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게 주식입니다, 그죠? 위로 간다, 방향만 잡으면 위로 어디까지, 아래로 어디까지 이게 갈지를 알 수가 없는 게, 목표치를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이 가는 게 주식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함부로 예단은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근데 삼성전자는 약간 이제 좀 전에 보셨던 그 중국 상해종합지수 비스무리하게 좀 너무 좀 과하게 빠지는 그런 점들이 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약간 좀 찜찜합니다. 예. 어쨌든 근데 이런 모습은 한 번 더 뭐 빠지겠다라는 일단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그 분봉 뭐 이런 걸로 봐서는요, 뭐 당연히 뭐 무엇으로 보나 일단 당연히 어떤 지지력은 보이지는 않는 거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몇 거래일 동안 뭐 단기 바닥 확인했다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훅 빠져버리면 얘도 지난번에 8월 1일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죠? 좀 전에 제가 코스피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그죠? 이 코스피 30분 봉으로 보자면은 지난번에 쭉 빠지던 주식이 여기서 8월 1일 한번 반등 줬잖아요. 8월 1일 날 반등 줬던 게 알고 보니 이게 하락 전환을 위한 엄청난 속임수였잖아요.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의 생각은 좀 그래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너무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또 빠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모습은 어쨌든 이 빠지다가 올라온 게 속임수야 라고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여기서 미국 증시가 혹은 뭐 엔비디아나 이런 게 확 살아나 주지 않으면은
삼성전자가 일단은 여기서 또 어마어마한 투매가 또 나올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지선은 얼마 남진 않았어요. 네,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한 6만원 초반대 말씀드렸다시피 한 뭐 6만 뭐 500원 뭐 400원 이 정도 선에 아래에서 올라온 추세선이 있긴 있어요. 그 자리를 지지선으로 보면 되는데, 지금 분위기라면은 이건 그죠. 이거는 지지선이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아무튼 경계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저도 느낌은 이 정도면 다 빠졌다,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 하는데, 반등이 아니고 추세 전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근데 지금 지지력을 뭉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분명히 경계해야 될 신호입니다. 이건 대놓고 경계해야 되는 신호예요. 이건 제가 여기서 표현했던 일부 경계할 포인트 그런 게 아니고, 이건 경고 신호입니다. 이건 신호등에 불 들어온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의 생각은 물론 야,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서 더 빠지겠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거는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좀 맛이 가고 있고요, 그죠? 하이닉스도 반등한다고 반등했는데 결국 지금 보시다시피 일봉의 61선에 맞고 강력한 음봉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물론 근데 하이닉스는 좀 나아요. 하이닉스는 이렇게 빠져도 아직까지 그냥 조정에 불과합니다. 하이닉스는 튼튼합니다, 아직까지. 근데 어쨌든 얘도 61선 맞고 밀리는 게 그런 모습이 좀 그렇죠. 하이닉스한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까지 5일선도 안 죽였고, 이 정도면 아직까지는 뭐 얘는 아직까지 좀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요즘에 좀 심상치가 않아서, 하여튼 좀 반도체 종목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종목뿐만이 아니고 오늘 뭐 전 종목 전 업종이 안 좋았으니 오늘 좋았던 건 인버스 하나밖에 없죠, 그죠? 좀 하여튼 경계를, 코스피는 일단 전환이 됐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밤에 미국이 오를 수는 있을 겁니다. 미국은 강하니까요, 그죠? 근데 미국이 강해서 뭐 상승해봐야 오늘 밤이 아닌 내일 한국 증시 휴장이고, 그러면 또 영향 안 받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한국은 전환됐다라고 일단은 보시는 게 맞겠다 이거고요. 근데 아무튼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기초 체력이 완전 다릅니다, 그죠? 미국은 어떤 이런 벌써 차트 배열이나 이런 모양 자체가 완전 달라버리기 때문에, 한국은 가뜩이나 약하던 애가 지금 한 대 얻어맞으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고, 미국은 조금 더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미국은요, 기초 체력이 좋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뭐 5일선 이런 것도 제대로 깨고 이런 의미 있는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미국 증시 이야기는 금요일날 제가 해놨으니까 뭐 금요일날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은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도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 중일 수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상승이 둔화된 거지 하락으로 전환한다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이란 그죠, 주말에 지정학적 리스크 막 전쟁 이슈 이런 게 좀 살벌했죠. 살벌하게 이스라엘이 어떤 막 조치들을 막 취하고, 이란이 어떤 조치들을 막 취하면서 국제유가가 찔끔찔끔 오르고 있는데, 근데 국제유가가 저는 아침에 급등할 줄 알았는데 일단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국제유가도 일단은 그 주말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거를 극복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반등에 불과해서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국제유가도 그래요. 국제유가도 삼성전자를 보는 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야,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은 이제 한 번쯤 올라갈 때 좀 됐지. 야, 이제 추세 전환하자. 이런 생각이긴 한데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게 추세 전환을 녹록해, 지금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의미 있는 매수세 이런 게 일단 아직까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경계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물론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65달러 붕괴되면 이제 아래쪽으로 완전 가는 거예요. 여기 빈당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죠. 65달러, 국제유가가 65달러 밑으로 가는 거는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를 반영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